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보통 경구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 관련된 지혜의 교훈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게 되다 보면은 민족이나 사회를 향한 그런 지혜의 경고도 참 많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과 내가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민족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란 민족이면 이란의 운명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건 그냥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의 가치관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도 역시 대부분 사회가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을 때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공동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공동체적 가장 최종적인 실체인 그 나라나 민족을 향해서 중요한 게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인간이 게을러집니다. 인간이 탐욕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동체로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인데 환상을 뜻해요. 환상인데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그냥 꿈 같은 게 아니고 예언자들이 받는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묵시를 여러 가지 의미를 써서 비전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노 비전, 비전이 없는 이런 거죠. 비전. 아니면 아예 그냥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프로포사이, 그러니까 예언으로 아예 번역을 해버립니다. 예언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비전이란 건 뭐냐? 비전은 결국은 한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거죠. 방자하다는 건 뭐예요? 무례하고 건방져진다는 겁니다. 그냥 무례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힘인 대로 행사하려는 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 이걸 방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이란 게 결국 뭐냐? 율법 히브리어가 토라예요. 토라. 오늘 토라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토라가 어디서 나왔느냐? 토라는 활을 쏟아, 돌을 던지다, 던지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쏘는 행위, 던지는 행위죠. 근데 쏘고 던질 때 그냥 막 던지지 않죠.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던질 때의 행위, 그게 바로 토라. 거기서 나온 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게 토라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토라가 없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탐욕하고 어리석음하고 폭력에 이끌리는 거, 결국 그래서 그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107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전민족이 대한 독립 만세를,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죠. 이 3.1운동의 대의를 밝힌 것이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 3.1 독립선언서 내용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1 독립선언서가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막 중고등학교 때 그거 시험 보려고 외워야 되는, 요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 정도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묵시라고 생각해요. 민족을 향한 묵시.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이 뭐냐? 3.1 독립선언서에 쓰여 있다 이거예요. 민족의 탄생선언이고, 인권선언이고, 민주공화선언이고, 비폭력과 평화를 천명한 선언이고, 세계 시민의 사명을 밝힌 선언이 바로 이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성경 구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은 뭐예요? 그냥 성경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란 이름 없이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하나 일반 은총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등은 요즘도 이렇게 외우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 이런 식이죠. 근데 이 글자가 전체가 1762글자입니다. 1762글자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글자는 1762자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민족입니다. 민족. 총 13번 나옵니다. 안에. 민족 자존, 민족의 항구 여일한, 민족적 존영, 민족적 양심, 민족적 독립, 문화 민족, 민족적 요구, 민족적 정화, 민족의 정당한 의사. 결국 이 독립선언의 주체가 민족임을 밝힌 거죠. 그 일제 식민 지배라는 것은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아픈 시련. 그러니까 민족으로서는 이런 일제 어떤 식민 지배라는 것은 민족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상실된 거 이거죠. 그 전까지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우리가 민족은 네이션이죠. 네이션인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이게 근대학입니다. 1905년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을 당했죠. 강점을 당하면서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썼던 단어들 국민, 백성 이런 거였어요. 민, 백성이죠. 근데 그거와 그렇게 불렸는데 이제 뭐예요? 이건 굉장히 이거에 대한 대체하는 단어 등장의 민족인데 이 민이나 백성 이건 굉장히 비자주적인 언어죠. 비주체적인 언어죠. 왜냐하면 왕과 권력자의 대상이죠. 통치 대상. 그런 의미로 백성, 민 이런 식으로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조선 역사나 글들을 봐도 민족이라는 단어는 거의 1900년대에 와서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민, 백성 이렇게만 사용이 됐던 거죠.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민이 들어가 있죠. 독립선언은 대한민족의 출범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국주의에 침략당해가지고 민족 생명이 죽음으로써 뭐예요? 민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운명 공동체구나 이거예요. 나는 아무런 나는 똑똑한데 민족이 망하니까 같이 망해버렸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족이에요. 그게 민족.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고통, 신체적 고통 힘들죠. 경제적 고통 힘들죠.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 자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민족 생명의 고통. 이제 여러분 자주성이라는 걸 굉장히 인간이 왜 인간인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체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뭔가 남에게 위탁하는 순간, 남이 뺏어가는 순간 민족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건요.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살아갈 권리, 정신을 발달시킬 근데 뭐죠?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민족의 존엄함에 내 발로 내가 걸어간다. 내 운명을.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분복인데
이걸 그냥 걷어차버리고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로 3.1절은 민족의 탄생 선언입니다. 민족의 부활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흔쾌한 부활을 맞이하자. 흔쾌한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한 민족이지, 이거죠. 민족이란 결국 피를, 또 문화를, 생각을 공유하고 결국은 한 운명을 엮인 공동체가 바로 민족인 거죠. 근데 이게 일어나는 내가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어떤 그 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중요한 출발이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늦게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과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죠? 나는 가족인데 내가 참아야 되지. 가족인데 내가 나서야 되지. 책임감도 생겨막 그러잖아요. 공동체에서 마찬가지.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그 의식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 행동과 자기 위치가 결정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면 내가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민족의 공동체로 내가 엮였다는 것. 거의 민족이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성을 상실할 때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왜 방자해집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내가 내 돈 벌겠다는데, 근데 내가 벌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보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 상황이 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집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공동체성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념이라는 거 아니면 사대주의 근성 이런 것이 얼마나 민족을 분열시켰던가, 얼마나 민족을 패망의 길로 인식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아직도 사대주의 근성, 그 친미가 됐든 친일이 됐든 그 사람들 생각도는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일본이 우리 민족,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자각할 때 내가 그때서야 섬김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민족임을 자각하는 것, 사실 이게 묵시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나 그 공동체적 존재구나라는 거죠. 자, 이게 3.1 선언의 모습이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민족인데 그냥 똘똘 뭉친 그 민족이지만 민족의 실질이 뭐냐? 그게 민중이라는 겁니다. 민중. 자주민이라고 얘기했죠. 자주민. 자주민이 바로 민중이에요. 조선인은 다름 아닌 2천만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언서는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여기 뭐 이게? 평등은 뭐예요? 민족 간의 불평등 없다. 모두 민족, 작은 민족, 이란이든 미국이든 동등한 민족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국제적으로는 그렇죠. 내재적으로는 뭐예요? 내재적으로는 양반과 민중이 따로 없죠. 민중이 따로 없다. 이게 인류가 평등하다는 속에는 이미 민중성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1 독립선언서가 이상한 게 조선왕조 500년이죠. 대한제국 10년을 보냈지만 이 선언서 어느 곳에도 입헌 군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 왕이 불쌍히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은 이제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바로 민중입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자주민, 주인임을 선언한다죠. 번역은 요즘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조선 민중이 바로 주체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런 같은 상황이 좀 그렇죠.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민중과 권력자가 구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가 주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3.1 독립선언은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는 혁명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시작이 3.1 독립선언에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인류가 평등하다는 거, 자주민이라는 거, 이 선언이죠. 그래서 이 거사가 시작된 지, 일어난 지 30일 만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며 임시헌장 제1조를 발표하는데, 임시헌장 제1조가 임시정부 헌법이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대단한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 이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우리 헌법 또한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선언이 같이 연장선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1 운동을 3.1 운동으로 하지 말고 3.1 혁명으로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고전적인 혁명이에요. 보세요. 가장 고전적인 혁명은 뭡니까? 전제 군주제나 귀족에게 있던 것을 일반 부르주아에게 했던 뭔가 일반 평민에게 돌린 거잖아요. 이게 혁명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3.1 독립선언이 그래요. 가장 고전적 혁명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제 정치에서 이제 공화제로 그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혁명이라고 우리 얘기했지만 정신은 이미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3.1 혁명으로 부르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어떤 독재 정치들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내란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제를 파괴하는 거죠. 민주공화제를 모두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건 지금도 12.3 내란과 여전히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뭐죠? 결국 저는 3.1 독립 정신에 반하는 거라고 봐요. 민족 비전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 민족 비전을 서로가 평등하다는 그 정신을 구축하고 내가 모든 그 권력을 장악하겠어 힘으로라도 써서 그럼 반민족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하겠지만 정말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 물론 이제 사형 집행하지는 않죠.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자각을 좀 해야 됩니다. 민족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 3.1 독립선언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인권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권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며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인권에는 평등 들려야죠. 자유 담겨야 되죠. 생명 담겨야 되죠. 행복, 문화 추구권이 담겨야 되는데 독립선언은 그거 다 담아내고 있어요. 민족이 왜 독립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그죠?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자녀의 고통스러운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독립이 필요해. 민족의 자주가 필요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권입니다. 인권. 왜 우리가 해방하려고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돼? 결국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나 강자나 뭔가 많은 수나 적은 수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많다고 위대하고 적다고 하나님 형상은 하나라도 큰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노예든 왕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백이든 중동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제국의 시민이든 약소국민이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부르주아든 프롤레타리아든 정상이든 장애인이든 성인이든 아이든 주류든 소수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 평등, 인권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인권들, 불평등, 이 차별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것,
그걸 해소하는 거? 저는 이게 3.1 독립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이게 민족의 비전이에요. 야, 니네 더 이상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니네 더 이상 불평등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묵시라니까요, 묵시. 그죠? 그래서 나는 뭐요? 내 인생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을 해소하기 난 살아 나가겠다. 이게 인생의, 자기 인생의 뭘까요? 하나님의 부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비전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이런 묵시가 없으면 뭐요? 그냥 탐욕만이 지배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지금까지 결국 어떤 비전의 상실의 시대였어요. 비전에. 그 이끌어왔던, 최소한 어떤 산업화가 됐던, 민주화가 됐던 그 민족을 이끌어왔던 민족 비전이 있었는데, 민족 비전이 상실되면서 이제는 탐욕만이 이제 득식을 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그죠?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3.1운동은 총칼을 든 일제 앞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는 평화 시위였죠. 평화. 그러니까 제국주의 강력한 무력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한 게 태극기 들고 조선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평화적 시위였죠. 근데 평화적 시위 가지고는 장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인구의 10%인 200만여 명이 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평화적인 저항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도 있고 그랬던 거죠. 폭력을 쓰는 상대방을 무끄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평화적인 그 길입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은 평화와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고 있죠. 공약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 3장.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라고 질서 있게 평화 시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인명살상을, 재산 손실을, 민족의 자존심을, 자주성을 먼저 이렇게 깎아고 상실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을 하지 말고 굉장히 순고합니다. 어쨌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낭만적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무려 요즘 이란과 지금 미국 사이 전쟁이 났지만 이건 옛날 무력은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이것도 정말 이것보다 더 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심하던 정말 총칼 앞에서의, 근데도 미워하지 말래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오히려 그냥 평화적인 시위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남을 탓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선언서 전문입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참,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데 우리를 무시해? 그렇지만 네 의리 없음을 우리가 탓하지는 않겠다. 그죠? 오히려 우리 소년들은 이 기회를, 그러니까 평화 시위와 함께 당긴 게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스스로 된 참여와 각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대단하죠. 숭고합니다. 예. 매우 성서적입니다. 자기 반성적이고 동시에 굉장히 또 현실적입니다. 사실 이게 평화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강고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고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면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보겠다? 그러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무장 해제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그냥 맨몸으로 싸우겠다. 그래야 더 현실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공약 3장 이렇게 합니다.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폭력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평화 시위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 평화 시위 정신이 4.19 혁명에 담겼다고 봐요. 이 평화 시위 정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담겼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으로 나갔고,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빛의 혁명으로 나갔던 이 평화 시위의 전통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독립선언서는 나가 이렇게 어떤 평화적 시위나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동양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시위적 방법뿐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냐? 동양 평화라는 겁니다. 울분과 원한이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며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우리 조선 독립 자체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독립을 이루고 여기서 평화를 이루어야 동양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현재 한반도가. 뭐 중동은 그렇더라도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지금 남한과 북조선은 지금 대결과 긴장 관계에 있죠. 중국은 팽창주의로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국가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세력, 거기에 반하는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의 제국주의가 이쪽을 또 압력을 펼치고 있죠. 첨예한 갈등이 이곳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요즘처럼 어떤 힘의 유혹, 폭력의 유혹을 강렬하게 느끼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이 이런 거죠. 결국 근데 그 힘에 의한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였던 거죠. 팍스 로마나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자의 평화지 그 때문에 굴복당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하는 거고 그 뭐요? 수많은 인명이 그 과정에 살상당하는 거고 그거와 함께 이루어진 게 그거여서 그래서 뭐 할 건데 결국은 전 느끼는 게 그래요. 이란 저렇게 때려 부숴가지고 미국이 얻는 게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핵 억지력 얻는 거? 야, 그거야?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그러니까 다 가져도 괜찮은데 결국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앗아가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뭘까? 결국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 길은 사실은 평화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어느 정도 타협점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평화 또 비폭력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무장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면 역설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평화를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춘추 전국시대 묵자가 무슨 그 평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하려면 쫓아가서 전쟁을 말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말리는 방식이 그냥 아니에요. 평화가 도덕적 호소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 너는 이렇게 손해고 이런 얘기를 다 따져봐요. 나는 이렇게 공격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래 전쟁 않는 게 이득이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의 평화 사상인데 평화를 이루려면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없이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강제 누리지는 않아요. 누리지 않지만 힘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평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독립선언서가 문화 창달을 통한 세계 문명에 기여하려는 그 비전을 밝힌다는 겁니다. 세계 시민성이죠. 그 민족이 예속당한 고통 중 하나를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렇죠?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지금 K-팝으로서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걸 잃은 게 얼마인가 이거죠. 이거 한탄하죠. 우리를 문화민족이랍니다. 우리를 문화민족.
새로운 세상의 도를 예고하는 이렇게 합니다.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명의 빛,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민족 독립을 통해 이루고 싶은 민족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죠.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이게 모습인데,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어느 정도, K-팝이 어느 정도 지금 해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과학과 문화, 어떤 3.1 그 독립선언에 담겼던 우리의 선열들의 그 기도와 소원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독립선언서는 지금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꿈지 않아요. 문화대국을 꿈꿉니다. 이건 마치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꿈꿨던 그 문화대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받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문화 강국을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히브리인의 종교가 약자의 종교, 가난한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던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가난하고 굉장히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앙, 만든 신앙 아니면 맞아드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난 후에도 뭐죠? 배려를 할 줄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힘센 자가, 그러니까 강자의 하나님은 위험해요. 폭력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약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지금 이거 이해 정신이 지금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문화대국을 꿈꾸는 이유가 단지 우리 민족이 강성하기 위해서, 힘을 떨쳐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독립선은 이처럼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세계사에 기여하려는 어떤 그 민족의 정말 착하고 저는 아름다운 소망이 저는 담겼다고 봐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대조된 비전. 이것이 묵시인 거예요. 이것이요. 민족을 향한 묵시예요. 민족을 향한 하나의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이 없을 때 백성은, 소위 국민은 방자해지는 겁니다. 탐욕에 이끌린 거죠. 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 7월 2일에 UN 그 개발기구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그냥 한 사건이지만 웅크타드는 그 개발 그쪽에서 야, 너는 개발도상국이 아니 이제는 너는 선진국이야. 지위 변경이죠.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저는 이것을 가난했던 민족의 부활로 봅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역사책에 실려도 될 위대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제 뭐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우리 이렇게 못 살고 우리는 아직도, 아니 여러분 세계로 나가면 알아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한국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건 유럽을 가건 한국 하는 순간 뭐죠? 선진국 대우를 해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든 이젠 여러분 선진국 국민이에요. 예?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 그렇고 문화력이 그렇고 정치력이 그렇고 내란으로 흔들렸지만 뭐요?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 대열에 섰으면 선진국 국민다운 마인드가 필요해요. 마인드가. 지금 아직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외. 우리만 빼줘. 안 돼요.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래서 세계를 인도하고 어떤 이게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고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야 될 그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정말 어떤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하고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여기에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졸부가 돼버려요. 졸부가. 아주 기분 나쁜 졸부가 돼버리고 합니다. 근데 뭐요? 여기서 이게 자기 가난했던 시절 경험을 가지고 보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팠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들이 더 도움이 돼서 이런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책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 우리를 향한 묵시죠. 이 묵시가 없으면, 민족의 비전이 없으면 민족이 수치스럽게 됩니다. 지금 제가 미국처럼 수치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자기는 힘이 되다고 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을 향한 비전에 충실할 때 나라가 영화롭습니다, 정말. 실제 미국이 하나님 뜻에 부응해서 나아갔을 때 그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추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폭력 국가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각 민족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충실할 때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민족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시겠습니다.